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17페이지 입지규지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관리계획의 첫 번째 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에다 용도지역에다가 일부를 정하는 것이 뭐다?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하고 지구에 걸쳐서 정하는 것이 우리가 용도구역이었는데 용도구역은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 목적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우리는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요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지면요. 거기다가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구단위 계획처럼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요거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입니다. 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니까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행위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해주기 위한 구역이죠. 그럼 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이요. 종전의 규제가 심했던 지역을 자 규제를 최소화를 통하여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그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는데 주로 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최소화해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또 지역 거점화 육성, 거점화를 육성화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정비하는 그 구역. 이 구역이 우리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래서 종전의 규제가 심했던 그런 지역에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과 그걸 통해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거점화를 육성화하기 위한 그런 구역. 이 구역이 우리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동대구역 환승센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각의를 해주라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동대구역의 환승센터 이렇게 떠오르면 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할까? 누가 지정할까?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2015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때 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시켜 주니까 이걸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면 지가 시장 하면 더 해먹으려고 막 아무데나 여기도 지정하고 저기도 지정하고 여기도 이렇게 난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높은 사람이 2017년 12월 30일까지는 국장이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지정해라. 이렇게 해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책 만드는 사람들이 다 못 보고 했는데 원래까지는 아마 유도기간이니까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병행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보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왔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 넘어와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느냐?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지정 대상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자, 이게
생활권 중심 지역이다. 생활권 중심 지역.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철도 역사 터미널, 아까 이야기했죠. 철도 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와 같은 역세권 지역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점 육성 시설, 육성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3개 이상 노선,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결집이 되어 있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자,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킬로, 1제곱킬로, 1km죠. 1km 이내의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3개 이상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트리플 역세권. 무슨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고 거기서 몇 킬로? 반경 1킬로 이내입니다. 그럼 요런 지역이 되겠죠. 요런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화시켜주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한다.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규제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역하고 계획 모두가 뭐로 결정하느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그럼 거기 들어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어떻게 지정해요? 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며요. 그럼 어떻게 지정하자고요? 그럼 지난번에 프린트 내주고 그거 다 갖고 있네. 아니, 프린트물 오늘 또 안 나왔어? 오늘 또 없어? 지난주 거도 안 줬어?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입안 절차 거치고 결정한다 했잖아. 그럼 똑같지 뭐.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입안한다. 그 다음에 입안해서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한다. 결정하고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구역도 이 절차, 그 다음 계획도 이 절차로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도 또 이 절차로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해를 해주고 가야 돼. 이걸 맨날 줄만 무슨 뭐 줄 치르기 급하니까 줄부터 쳐요 그냥. 뭐 줄을 쳐놔야 뭘 알까 이가 책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지면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이해했고, 도시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게 딴 거 없어요. 굳이 볼 거 없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복합적인 토지역이에요. 복합적으로 할 때는 규제를 풀어줘. 다 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이게야 한마디로. 자,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 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용도 지역 안에 용도의 제한이 나오겠죠. 이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여기는 어떤 건축물은 숙박이나 이런 용도는 되고, 여기는 뭐 문화공간은 되고, 이거는 숙박이나 술집은 안 되고, 이렇게 용도 제한이 나온다. 거기다가 건폐율, 자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한도, 높이의 최고 한도. 이런 높이 제한, 이런 것 등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수용될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냐.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것. 이거 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시키면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하죠. 용도, 지역, 지구,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복합 개발하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 등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속에 들어간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페이지 117ペ 제일 밑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해서 딱 나왔죠. 용도 제한이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관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네 번째 용도지역 지구,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런 것 등을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럼 거기에 들어봐요. 아까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토지의 효율적 경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하고 지구를 정하고 구역을 정했다. 그럼 그렇게 지정하는 용도, 왜 토지에다가 용도를, 주거용도, 상업이 이렇게 용도를 정하느냐? 그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주거의 용어는 주거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의 용도만 정해서는 안 돼. 주거용은 주거용에 맞게, 상업용 상업용도를 맞게 개발을 하게 하려면은 거기 용도에 맞는 기반시설이 같이 짜맞춰 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용도를 정하고 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단일적인 개발보다는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야. 뭐라고요? 그 지구단위 계획은 기능과 미관과 도시환경, 생활환경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용도구역에 이거는 늦게 태어난 복합개발이야. 늦게 태어난 복합개발이라고 이게 복합정비인데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과 또 다른 하나의 복합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용도구역이 무슨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용도구역의 종류 속에 개도, 수시, 입이죠. 그러면 잘 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 속에 없잖아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밖에 없잖아요. 지구단위 계획도 구역인데 왜 이거는 용도구역이 아니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만 용도구역이 아니라고요. 단위계획구역이라고요. 복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별도의 목적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해보니까 복합적인 개발을 하니까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용도구역 속에 집어넣어서 복합적인 개발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늦게 태어난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법 제도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안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일 늦게 태어난 구역이 무슨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이거를 단위계획구역적으로 하지 말고 용도구역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용도를 제한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복합적인 정비가 주 목적이에요. 도시 정비, 정비가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떠하든 간에 난개발을 막아야 됩니다. 복합적인 개발을 하든 단임 개발을 하든 어떤 개발을 하든 간에 난개발은 막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용도를 딱 정해주고 거기다가 밀도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 등이 지구 단위 계획에도 당연히 들어가요. 지구 단위 계획도 이거 들어가고 이거 다 들어가고 이거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적인 개발을 하고 한다면 무조건 이런 밀도와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다. 자, 입지규제 구역이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지정 절차는 전부 다 써놨잖아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럼 줄치구는 도시군 관리계획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 보면 이제 다 설명해주고 또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라. 자, 그 다음 비용 부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은 완화는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의사, 시장군수구, 정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나 설치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할 것이냐. 이거는 건축 제한의 완화에 따른 원래가 5층이야. 그러면 이거 15층을 세울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면 건축 제한이 완화가 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 상승분,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구의 동대구역 환승센터를 설치할 때, 그 한진, 고속천, 무슨 고속들이 거기다가 환승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은 옛날에 땅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섬으로써 가치가 상승이 된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복합적으로 뭐 하겠다, 정비하겠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협의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까지 의견은 전부 다 14일이었는데 왜 10일이냐? 결국은 14일이죠. 왜? 근무일 기준이니까. 5일 근무 기준하면 10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2주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양상인데 일단 10일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니까 이걸 기억해 두라 이 뜻입니다. 보통은 14일인데 여기는 며칠입니까? 10일. 우리는 법대로 공부해야 되지 뭐 다른 데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그다음 시도지사의 변경 결정.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죠. 왜? 원래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 10% 이내 면적 10% 이내 변경이라든가 뭐 건폐율 요금 20% 이내 변경 결정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조금 법이 정비되면 자 내년 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뀔 건데 지금은 그대로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정제한.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그장 으뜸이 되고 기본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행리제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리제한은 용도지역 지구에서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뭐로 정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면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수립의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구역이 정해지면 타법률이 적용 배제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이라든가 부소주상 설치 기준이라든가 미술장식품의 설치 기준 이런 것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완화인데 이건 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수립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저 학교정화위원회라든가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비를 거쳐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심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의제. 여기 중요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 봐요. 그래서 입특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입특이에요. 그럼 여러분 특별건축구역 하면 옆에다가 자 롯데 잠실의 제1롯데월드 롯데월드 123층 이거 오르면 되죠. 그러면 롯데 잠실의 제1롯데월드 123층짜리 건물을 세우려면 원칙적인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 기준을 특별히 배제해 준 구역이야.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러한 입지규제를 최소화시켜 놓은 구역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데 거꾸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국계법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걸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특은 맞는데 특입하면 틀린다. 뭐라고요? 특입하면 틀리니까 그런 거를 주의를 해두고 가자 그 뜻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안의 행위제한의 특례입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 아까 봤고요.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인데 거기다가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2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친 경우의 행위제한입니다. 걸친 경우에 행위제한에 관한 경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원칙이 있고요. 특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원칙은요. 분할되는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이게 원칙이 자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때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내에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여기는 각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는데 여기 하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건축이 된 상업지역의 경우 자, 상업지역 안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660제곱미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입니다. 특례는 첫 번째가 고도지구입니다. 두 번째는 방화지구입니다. 세 번째는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딱 틀을 잡아주면 되죠. 확인할게요.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줄치고 330제곱미터 이하,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있는 필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積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지역별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분할되는 부분의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가중평균값이고 나머지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입니다. 1종 일반 주거가 700이고요. 준주거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 뜻이죠. 맞죠? 자, 이럴 때는요. 일단 건축 제한, 건축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1000제곱미터 전부에 대해서 몇 종? 요거 1종 일반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러면 준주거는 아파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4층 이하니까 아파트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대지 1000제곱미터 전부에 대해서 몇 종? 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적용하니까 아파트를 못 세우는 지역이 됩니다. 그럼 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예?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쪽박. 이거는 뭐 쪽박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바로 준주거 지역에는 아파트 세울 수 있는데 아파트 못 세우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건폐율은 준주거의 건폐율은 70%고요. 일종 일반적의 건폐율은 60%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니까 아까 대지가 300하고 700이니까 1000제곱미터입니다. 맞죠? 1000제곱미터에다가 여기 준주거 300제곱미터 곱하기 건폐율 70% 더하기 자 700제곱미터 곱하기 건폐율 60% 이렇게 100번율로. 자, 그럼 여러분 3, 7이 21, 6, 7이 42. 아하, 그러면 63%가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건폐율은 63%가 됩니다. 이게 가중평균값이다. 무슨 값? 가중평균값. 요런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해주고 가면 된다. 이 뜻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특례입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이다. 자, 그럼 여기 그대로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건물을 건축을 했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가 고도지구예요.
이쪽은 경관지구입니다. 그럼 이제 고도지구가 200이고요. 경관이 800이에요. 그럼 원칙대로 하면은 여기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럴 때는 요 대지, 여기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이때는 경관지구가 아니고 무슨 지구? 고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지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는데 똑같이 할게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요. 여기가 방화, 여기가 경관. 방화가 200, 경관이 800이다 하더라도 넓은 지역이 아니고 이때는 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를 적용합니다. 그럼 대지는요? 대지는 방화지구가 아니에요. 대지는 여기 넓은 지역이 경관이니까 경관지구에 제한을 받겠죠. 무슨 지구? 왜? 방화지구라는 것도 화재 예방을 위한 지구죠. 그러면 땅에는 불 붙을 염려가 없으니까 방화지구를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물에만 불 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무슨 지구?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다가 요렇게 방화벽이 구역이 돼 있다. 요럴 때는 각각 적용입니다. 무슨 적용? 왜? 여기 불나도 방화벽이 차단해 주니까 불이 넘어갈 일이 없잖아. 이때는 각각 적용한다. 무슨 적용? 각각 적용.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대. 이때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괄호 안에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뭐한다?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요. 자, 이리 봐요. 설명할게요. 여기가요,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300이다. 아니면 여기가 350이고 여기가 700이다. 한번 봐봐요. 이 경우를 잘 봐요. 일단 330제곱미터가 넘는 게 있고 330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에 걸쳐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이라 했잖아요. 각각. 원칙이 각각이죠. 각각. 왜? 도시 안에 녹지가 있다면 녹지는 보존해야 되니까 이때는 각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 녹지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30일 때는 제외한다. 자, 페이지 121페이지에 반괄호 3번에 두 번째 줄에 원칙의 두 번째 줄에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뭐 한다? 자, 그럼 여러분 350일 때는 각각이 맞는데요. 이게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녹지가 330 이하다. 이럴 때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각각 적용 안 받는다 이거죠. 그럼 각각 적용 안 받는다란 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장 뭐한 지역?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300이에요. 여기가 700이 준주거 지역이에요. 이럴 때는 이 자연녹지는 대박이 난 거죠. 왜? 300제곱미터는 무슨 지역?
준주거 지역의 행위자를 받으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야? 대박이지. 이거 초대박. 아시겠죠? 초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을 세운대요. 자, 이렇게 건축물이 세워져 있대요. 이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래요. 그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고도나 방화지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럴 때는 그 대지 플러스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고도지구.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지구? 방화지구. 그러면 이 대지 안의 건축물은 고도지구의 제한도 받고 무슨 지구? 방화지구의 제한도 받는다. 무슨 지구? 이해돼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된다. 뭐 한다? 얼마든지 중복 지정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절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땅은 무슨 지역? 땅과 대지 전부가 무슨 지역? 준주거 지역이야. 무슨 지역? 전체가 넓은 지역이니까 330이 하니까 넓은 지역 준주거 지역 적용을 받고 그럼 준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행위가 자연녹지 안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가중평균이에요. 준주거에 건폐율 적용할까요? 이런 거 묻겠어 안 묻겠어?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거는 특례야. 특례는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다가 준주거 지역의 행위자다 이 뜻이다. 알았죠? 그럼 이런 이치를 알고 가야 돼. 아시겠죠? 이쯤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5장에 사적 개발 행위와 기반시설 연동제를 가는데 요거는 일단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어디부터 가느냐? 페이지 150페이지부터 갑시다. 어디로 간다고요? 자, 150페이지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 7장으로 가야 되는데 7장 도시군계 시설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내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내가 책을 써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흐름을 잡기 위한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죠. 자, 우리나라의 토지가 국토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화했다. 그 수단을 종합화한 작용이 행정계획인데 그 행정계획의 대표적인 계획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도시군에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하냐? 도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계획.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럼 이제 도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를 위해서 수립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여기서 첫 번째 정한 것이 우리는 뭐냐? 그게 바로 용도, 지역을 정했다. 뭐를 정했다? 그리고 이제 지구를 정하고 용도 뭐를 정했다? 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까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무슨 시설? 자,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할 시설이 기반시설이다. 그럼 도시가 되려면 도로 있어야 되고 공원 있어야 되고 광장 있어야 된다. 맞죠? 학교 있어야 되고 청사 있어야 되고. 그게 기반시설이구나.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이걸로 결정이 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합니다.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우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리고 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합니까?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가 되면 정비를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지, 구, 왜 구냐? 독자적으로 지냐? 지구. 그 다음에 기, 사, 오케이? 기사.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난개발을 기본적으로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땅에다가 용도를 정해놓고 그 주거 용도에는 한번 생각해 봐요. 주거 지역이죠. 그러면 아파트가 쫙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학교가 필요하겠죠. 맞죠? 또 공원이 필요하겠죠. 도로가 넓어져야 되겠죠. 사람이 많은 세대가 사니까. 만약에 아파트만 쫙 세우게 해놔놓고 도로공원 기반시설이 같이 확보가 안 되면 전형적인 난개발입니다. 맞잖아요. 맞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도권의 용인이라고 했습니다. 용인시. 용인시는요, 도로는 옛날 그대로인데요. 아파트가 쭉쭉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난개발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의 목적이잖아.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공업은 공업. 이렇게 단일 용도로 정해놓은 거니까 여러 가지,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섞여서 복합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한 구역이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무슨 구역?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구역을 개발하시오라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다. 무슨 계획? 그럼 구역이 지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왔어. 계획이 나오면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사업에 착수. 그럼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이거 뭡니까? 실효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 이것을 우리가 복합개발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자, 토지를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하여서 수립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 지휘하는 게 지역지구 구역을 정하고 두 번째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는 계획.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한 계획이다. 개발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한 거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정비.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된다. 바로 정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보존합니다. 보존하는 것은 이렇게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도 여기 용도지역도 주상공원 개발이고 녹지는 뭡니까? 보존이죠. 이게 개발과 보존. 항상 이렇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도시라도 개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존도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과감하게 160페이지로 건너가서 보면 되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순서적으로.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160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강의하면 또 동영상 듣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강의하고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흐름을 딱 잡아놓고 여기에 꽤 맞추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았죠? 도시군 계획시설 파트인데 페이지 160페이지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동영상 듣는 사람도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 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를 정해놓고 두 번째 기반시설을 깔아준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는데, 자,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반시설,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은 뭐냐? 아까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시설, 이걸 우리가 기반 시설이다, 기본이 되는 시설이다 이거지. 그럼 그 기반 시설로 법으로 규정한 것이 몇 가지냐? 법으로 규정한 것이 7가지가 있다. 그게 교공, 유공, 방보, 환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공, 유공, 방보환, 이걸 우리가 7가지 종류에서 몇 가지? 이게 53가지다. 몇 가지? 53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다 같이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시설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종류가 7가지인데 교통시설에서부터 어디까지? 환경기초시설까지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그 종류를 교공, 유공, 방보, 환이다 라고 했는데 교통시설에 속하는 게 어떤 것이고 공간시설이 어떤 것이고 유통공급이 어떤 것이고 공간 시설이 어떤 것이고 공간이 아니고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게 귀찮아도 한 번쯤은 봐줘야 할 부분이죠. 자, 그럼 볼게요. 교통시설, 도로철도, 공항, 항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삭도, 운하,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와 운전학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통은 교통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은 일단 교통 관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이다. 이게 교통시설이구나. 그럼 교통 관련 시설 도로, 철도, 항만 움직이는 거죠. 항만 이런 거죠. 공항. 그러면 그 자동차와 관계 있는 것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이런 것 등이 자동차와 관계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시설 있죠. 도로, 공원 등을 이걸 만들고 남겨진 땅에다가 설치하는 게 공간이야, 공간. 그럼 공간은 공원, 유원지, 그렇죠? 광장, 녹지, 공공공지 이런 게 공간시설이다. 그러니까 유통공급은 여기 이렇게 도시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전기, 가스, 수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가 있다면 들어오면 좋은 게 유통공급. 거꾸로 나가면 좋은 게 환경기초, 더러운 거. 자,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방제. 그죠? 재해를 예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계 있는 거. 사람을 더 연장 오래 살려고 병원 가고 찾아가죠. 이것을 우리가 보건위생, 삶과 죽음과 관계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철도 이와 같은 교통시설. 도로 만들고 남는 공간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공간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면 딴 거 없죠. 세 가지잖아. 공공, 청사구나. 문학하면 복지관, 이런 거죠. 공공문화서.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런 거구나. 그럼 또 보면 나오죠. 공공문화, 공공은 청사니까 공공청사. 그 다음에 문학하면은 문화시설, 학교, 이런 거죠. 체육시설은, 운동장, 청소년 수련, 이런 것 등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공, 유공, 자, 교공, 유공, 방보환. 그래서 교공, 유공, 방보환. 이렇게 7가지의 시설. 이걸 우리가 기반시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참고란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외에 시장군수 허가만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 밑줄 쳐놨죠. 위에 밑줄 친 시설 해놨습니다. 공원 안에 기반, 기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에 궤도삭도, 전기, 공급 이런 것 등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좀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런 기반시설의 종류가 크게 7가지가 있죠. 그럼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 일단은 여기서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에 우리가 관계되는 시설에 보니까 도로,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이제 또 세분되는 게 광장이 있죠. 공간시설에서 광장이 있어, 광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분된 것이 오른쪽에. 자, 보니까 161페이지.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도로가 7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도로는 여러분 일자, 뽀뽀자, 고지 이렇게 보죠. 그게 여러분 말이 된 거야. 공인중개사 합격의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책을 봐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자, 뽀뽀자, 고지. 공인중개사 합격의 고지가 저기니까 책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눈알이 빠지도록 봐야 돼요. 그래서 일자, 뽀뽀지, 고지 이렇게 일자, 뽀뽀자, 고지. 자, 일반도로. 자,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런 게 건축법상의 도로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건축법상, 건축법이 아니고 국계법상, 국토계획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고가도로지 고속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정류장이죠.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화 공공화복. 다 같이 여화 공공화복 시작. 여화 공공화복, 여화 공공화복.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런 게 자동차 정류장이구나. 이렇게 보면 여화 공공화복. 그 다음에 광장은 교일경지부인데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교통광장, 일반광장, 그리고 지하광장 앞에다, 교통광장 뒤에다가 경관광장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일반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부설광장인데 광장을 우리가 여기다가 교일경지부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교통광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부설광장 이렇게 해서 교일경지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알아두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와 관리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인데 기반시설을 시수공수지, 지상, 수상, 공영,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아까 봐요.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자, 원칙은 기반시설을 지수공수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자, 지상이나 수중이나 공중이나 수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지정할 수가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제가 강의할 때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 이렇게 얘기했죠.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이고 이걸 우리가 볼 때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 이거를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거예요. 그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거. 이런 것 등은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것은 뭐에 의하지 않고 요거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뭐한다? 설치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같이 이 그 기반 시설은 이렇게 7가지 종류 5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반 시설을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설치할 때 원칙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안 거치고 이때는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허가만 받아가지고 시장군수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야. 그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 다른 말로 공공성, 복지성이 강한 거라 했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우여사라는 사람이 자,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를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니까 1년에 제사가 15번이야. 그래서 제사 15번 지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운전을 못하니까 신랑 보고 전화해가 여보 오늘 제사인데 시장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예 잘 따라오는데 자꾸 하니까 신랑이 성질을 내는 거야. 제사는 지제사인데. 그래서 성질을 내니까 자 지도 우여사도 성질 나서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교습을 받아가지고 면허증을 짰어요. 따가지고 이제 룰루랄라지 한마디로 룰루랄라. 그 룰루랄라 하는 게 어디로 갔어? 자 시장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그죠? 또 청사도 가고 뭐 볼일 또 다 보는 거죠. 운동장에 가기도 하고 또 체육시설 이러한 것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이상기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게 또 뭐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게 방제시설. 무슨 시설? 그 방제시설이 어디? 방자 들린 거.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이나요?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사고가 났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아주 심하게 사고가 났어. 그래서 차는 폐차적으로 갔어. 어디로 갔어? 사람은 종합병원으로 갔어. 다친 사람은 사망해서 장례식장에. 오, 진짜 큰 사건이래 한마디로. 그렇죠? 민법 시간에 사람이 죽었대. 이거 뭐예요? 사람의 사망. 이런 걸 뭐라 하지? 사건이라 하지, 사건. 아, 참네. 사건의 반대말은 뭐지? 법률 사실의 종류. 법률 사실의 종류. 사건의 반대말이 용태잖아, 용태. 이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을 여러분들이. 용태는 얼굴의 모습이야.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 있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 있다. 정신작용 요소를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 사건이야, 사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이 용태야, 용태. 용태는 얼굴의 모습이야. 임금님의 뭐 얼굴이라고. 우리가 민법시간에 용태라는 법률 용어가 바로 거기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으면 얼굴에 확 꽃이 펴요. 짜증스럽고 하면 얼굴에 인상이 팍팍. 사람은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합니까? 자, 그럼 여기 뭐 얘기하느냐, 지금? 보라고요. 운전학원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도서관, 복지관, 청사, 운동장. 그러면 이거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거는 공공성이죠. 맞잖아. 그 다음 복지관이나 거기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어? 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 보입니까? 맞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있잖아. 그럼 이런 복지성이 강한 거, 공공성이 강한 거, 또 방제, 사방, 방조, 그다음에 또 뭐야? 방풍, 방화 이런 방제시설. 그다음에 폐차장, 종합병원, 장례식장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하고 또 방제, 재예방을 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시설은 일일이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 안 거치고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2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하고 생각이 안 나면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 해가지고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 아하 이런 시설은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 안 거쳐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등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뭐로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넘어가요. 162페이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이 뭐냐? 이게 대통령 국토부령 법으로 정한다 이거야. 그 세부사항은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공중, 지하, 설치 기준과 보상 등에 관한 경우인데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또는 수상, 지하에 설치할 때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뭐다? 따로 법률이죠. 그 따로 법률에 밑줄 치고 거기다가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나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의 관리 등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 등 요거는 이제 요거 보기 전에 자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대구 동성로에 큰 빌딩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지하철이 건설이 되면서 내 건물에 균열이 생기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하에 설치한 거 맞죠? 이로 인하여 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거야. 이럴 때 나는 어느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따로 법률이라고 했죠. 그 따로 법률에 내가 적어 놓은 게 전기사업법하고 도시철도법이라고 내가 적어라 했죠. 적어 놨죠? 창선씨 적었어요? 예. 그럼 여기 어느 법?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이 내 건물이 붕괴된 것에 대한 손실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인데 계획입니다. 미스크 오타가 나오나요? 설치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입니다. 뭐라고요? 대통령령.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뭐가 관리한다? 중앙관서의 장. 여러분, 그럼 봐봐. 국유재산에 국가 소유 재산이 국유재산이잖아요. 그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있고요. 관리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국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 뭐라고요? 기재부 장관이고요. 관리청은 그냥 각부 장관입니다. 이게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뭐라고요?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국토부의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해수부 재산은 해양수사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좋아요. 그 다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뭐한다? 정한다. 그럼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별도로 관리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대구시, 시설, 관리, 공단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대구시설관리공단 하면 두류공원 수영장 관리자, 뭐 어느 시설 관리자 이렇게 딱딱 책임자가 정해져서 그런 시설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죠. 국유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의 재산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아요. 자, 넘어가. 그 밑에 4번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2번이 또 한 번 더 쓰여져 있죠. 이런 거는 한 번 더 있으니까 4번은 지우면 됩니다. 알았죠? 양괄로 4번, 2번 되풀이 되어 나왔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가서 공동구가 됩니다. 뭐라고요? 공동구. 그럼 여기서 공동구가 뭐냐? 공동구. 그럼 여기서 봐봐요. 아까 여기서 기반시설이 있는데 유통공급에서 공동구가 있어. 무슨 구가 있다? 무슨 구?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 일단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원칙이 뭐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죠. 아까 우여사, 만며느리 사건, 그죠?
그러면 뭐가 강한 거? 공공성과 복지성과 재예방을 위한 방제와 관계되는 그런 시설들은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아주 오늘 공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 이런 거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유통공급에서요 공동구를 보자고요. 뭐라고요? 공동구. 그럼 여러분 공동구는 지하 땅 속에 설치해요? 지상에 설치해요? 땅 속에 설치하죠. 지상에 전봇대, 가스관, 송유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도로 소통에 장애가 되고 미관도 안 좋고 이러니까 땅 속에 숨기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땅 속에 구멍 뚫어 놓고 거기다가 가스관, 송유관, 수도관, 전선로 이걸 다 한꺼번에 묻어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동구라 이 뜻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런 공동구는 누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동구의 설치는 일단 지하 매설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땅 속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지정의 목적은 도로 소통이나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땅 속에 설치한다. 자, 그러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대상 사업이 있죠. 공동구를 반드시 지하에다가 매설해야 할 대상 사업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요거 옥격 경정 공도 택도 없다 200만 제곱미터 이상 요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해. 한번 해봐요. 그냥 의미를 두지 말고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시작. 자, 그러면 여기 경제자유구역이야. 무슨 구역? 여러분 인천 송도의 국제도시 경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 이런 구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완전 신도시잖아요. 이럴 때 지상에다가 도로, 그 전기서라든가 가스가 이렇게 노출되면 보기도 안 좋고, 자, 그거 합니다. 그래서 도로, 도시, 이걸 위해서 땅 속에다가 설치하라.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정비.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지구. 여러분, 공공주택이 뭐예요? 공공주택. 공공주택. 임대주택. 무슨 주택? 임대주택. 빌려주는 거. 공공주택.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나하고 눈 좀 맞춰봐요. 아니, 나는 이렇게 자꾸 구애를 하는데 왜 나를 피하자 이거죠. 농담. 여기 보신다고? 좋아요. 자, 도시개발구역.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무슨 지구? 자,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야. 지금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갔잖아요. 그럼 거기 가보신 분들은 도청도 진짜 옛날 기와지구로 잘 지어놨다며요. 나 아직 못 가봤어요. 내가 대구 있으면 가볼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하는 그 경우로 이런 사업을 하고 그 규모가 얼마야? 200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면 평수로 몇 평이지? 100만 제곱미터 가면 100 곱하기 100입니까? 그거는 1000밖에 안 되잖아요. 10,000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가면 여기다 평수로 한번 계산해봐. 100만. 100만은 3 곱하면 돼. 얼마야? 30만입니까? 30만 평에 30만 평. 맞죠? 그럼 200만이니까 몇만 평? 60만 평. 몇만 평? 60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신도시 사업을 하는 구역에는 의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공동구를 설치해야 돼. 의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면 돼. 자, 설치 의무자. 다음 각 구에 해당할 때는 지역지구 구역 등의 대통령이 제한한 규모를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의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줄치고,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경제자유구역 줄치고, 정비구역 줄치고,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줄치고,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을 줄쳐라. 자, 그러면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이 지역에 이 규모 이상으로 개발할 때 이때는 공동구를 지하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공동구를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에 고개 들어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행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 의무자잖아요. 맞죠? 그럼 이들이 설치하려고 하면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된다. 그럼 점용 예정자가 누구예요? 점용 예정자가 누구예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점용 예정자는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는 가스공사, 무슨 말 수도는 수도사업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점용 예정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도청 이전 신도시를 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다음 점용 예정자인 한국전력 등 이들과 서로 뭐 했어? 협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절차를 거칠 거는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 뜻이죠. 자, 설치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을 하라. 공동으로 부담하라. 누구하고 점용 예정자와 누구? 아까 경정공도 택도 없다는 그 사업을 행하는 사업 시행자와 한국전력이나 등과 같은 점용 예정자와 공동으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체크하시고요. 그럼 모자라면은 어떻게? 보조하거나 뭐하거나 융자를 해주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도청을 이전 신도시 사업을 한다 하면 모자라면 경상북도 도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의 수용 오른쪽. 공동구가 설치되었을 때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공동구에 수용이 돼야 됩니다. 고개 들어봐요. 아까 땅 속에 가스관, 수도관 그런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서 설치해 놨잖아. 공동구 관을 만들어 놨잖아. 그럼 그 속에 들어갈 거는 법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게 수용해라 이거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시설이거든. 전선로. 뭐라고요?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이고 그 다음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뭐를 거쳐서 그 위에 있네. 공동구 협의회 뭐를 거쳐? 심의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되고 반드시 수용해야 되고 7번과 8번은 누구하고 심의 거쳐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좋아요. 자, 수용의 절차 뭐 이런 건 한번 볼 거 없고요. 설치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 제일 밑에 공동구는 누가 관리합니까? 6인이 관리한다. 그냥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하면 누가 관리한다?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6인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관리 운영을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 실제적으로 위탁돼 있잖아. 지방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렇죠.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하죠. 그럼 여러분,
대구시에 지방공사가 어떤 공사가 있을까요? 보기 들어보면 대구시 지방공사. 첫째, 대구 도시공사, 대구시 도시공사 있어.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있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무슨 대구시 도시공사가 있고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이름이 비슷한 게 많다고요. 이런 공사들이 전형적인 뭐다? 대구 이 지방공사, 지방공사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지방공사, 시설 지방공단 이들이 전부 다가 우리는 뭐다? 설치 관리자가 된다. 관리를 맡겨서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동구 관리자 6인은 몇 년마다 체크하시고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죠.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계에 들어갈 사항, 뭐 서류 송부 이런 거를 그냥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제일 밑에 안전점검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뭐 합니까? 실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점검의 기준이 정기점검은 6개월에 몇 번 이상, 제일 밑에 박스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몇 회 이상, 한 번 이상. 보이시죠? 긴급점검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게 긴급점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협의회. 관리자는 공동구 설치 관리의 주요 사항에 심의,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회를 뭐 할 수 있다? 둘 수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관리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느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누구가 정한다? 관리자가 정한다. 그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여기서 관리 비용은 거기 들어와요.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네? 공동구를 뭐 하는 자?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누구랑? 관리자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거지. 그럼 점용자가 누구예요? 아까 창선 씨가 말한 거 사용하는 사람이죠. 점용 예정자는 누구예요?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 이것들이고 맞죠? 점용자는 누구죠? 사용하는 사람. 아시겠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전기 사용하잖아. 그럼 전기 사용은 내가 전기세 내야 되지. 그거하고 관리자, 시장군수가 그걸 관리하는 거야.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로 갑니다. 광역시설은 여러분 아까 기반시설은 한 개의 7가지의 법으로 정해놓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시설이라 했잖아.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몇 가지야? 7가지가 있다. 그게 교공유공 방보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어요. 범위가 넓으니까 넓을 광자를 붙여놓은 것이죠. 역시 기반은 기반시설인데 몇 개 시군에 걸쳐 있어. 2개 시군에 걸쳐 있거나 시도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거나 이어지는 것이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하는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걸쳐 있는 것을 내가 길쭉이라고 적으라 했죠. 길쭉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잖아요. 그 다음에 둘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오동통이라고 적으라 했죠. 오동통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고. 자,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계획 설치 관리에 따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니까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 말이죠. 자, 예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따르는데 그게 따르지 않고 광역시설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건데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하거나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내서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높은 사람 같은 도니까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간의 협의가 안 되니까 도지사가 설치 관리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법인의 설치 관리.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표라는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법인이 누구냐? 우리는 자 국가계획은 공항을 하나 만든다. 그럼 서울공항 아니면 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설치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인천국제공항 관리공사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시도에 걸쳐 있는 시설이 광역시설이다. 그걸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를 거치는 건데 특례가 원칙이 특례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이게 해가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법이 국가계획과 관계가 되는 큰 광역시설이다. 그런 경우는 법인이 설치 관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등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이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죠.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인천이 있고 여기가 김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옛날에 서울의 난지도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서울의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인천 쓰레기도 갖다 버립니다. 그럼 이 자치단체 인천이나 서울은 수익을 얻고 이 김포는 부담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 방지 사업을 직접 해 주든가 2개 중에 하나는 하라 이 뜻이죠. 그것이 혐오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이다 이겁니다. 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함께 시행을 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 혐오시설이니까요. 이게 쓰레기 매립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형 화장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는 백제의 그 벽제 화장장이 있어요. 그럼 다른데 서울시에 화장장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시면 경기도민 다 거기 갔다가 화장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경기도에다가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 예제 문제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국장은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국토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전부터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맞네요.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트릭을 썼잖아. 공동구 설치관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이지 공동구 설치관리 규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지. 봉안시설과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될 때는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해지는 게 바로 이 경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프린트물 이거 계획, 자, 토지. 제일 처음에 토지. 프린터들. 여기 있죠. 있네. 요거 토지 다음에 이게 개발. 그 다음에 개발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건축이 있어. 뭐라고요? 석장이 프린트로 딱 연결되는데 오늘 그 지난번에 프린트 그 계획, 계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한번 봐봐. 기반시설,
프린트. 예? 이거 어디서 받아? 이거, 자, 토지 받았어, 안 받았어? 이 줬잖아, 이거 3주 전에 국가계획 되는 거. 이거 왜 끄집어 내보라니까, 지금. 안 갖고 와서요? 그걸 언제 갖고 와? 설명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끄집어 봐요. 오늘 프린트. 오늘 방금 찍어. 보니까 개발 파트에 자, 보면 공적 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 사적 개발이 있는데 공적 사업은 교공유공 뭐라고? 방보환. 보입니까? 이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고 이거는 공공사업이에요. 그럼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프린트가 이상하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예외 공공성, 복지성이 강한 것,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은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안 거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결정 고시가 되면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할 페이지 170페이지 8장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그 경우인데 오늘 그 문제 뒤에 있나요? 자, 문제 하면 1번이 뭐라고 돼? 왜 나는 안 주냐? 왜 프린트 나는 안 주냐? 빨리 줘야 내가 문제를 풀어줄 거 아니냐? 자, 거기 보니까 1번에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이게 3주째, 이게 지난번 맞나?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1번이 정답이죠. 왜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지구기사지입니다. 지역과 구역과 기반시설과 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구기사지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것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국토계획법상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 했는데 자,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 없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 공원을 깔기 위해서 예산 짜는 계획이에요. 예산을 짤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국계법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는데 자, 경관지구간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했는데 아까 봤죠.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조례지 도시계획위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조례. 그래서 X. 2번 니은 집단지락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한에는 개특법 아까 특례 받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맞네요. 니은과 디귿은 동그라미. 자연지락지구는 아까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다 했으니까 5층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4번 빨리 풀어봐요.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도 일반 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죠. 아까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냄새나고 떠들고 시끄러운 일반 음식점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이 2종 전용 주거지요.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팍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중복으로 한 번씩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법은 요렇게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고 할 텐데, 아직까지
공법의 진가를 모르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자꾸 결석이 나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